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아프간에서의 완전 철군을 앞둔 미군이 이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탈레반 세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CNN이 지난 20일 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 철수가 시작된 이후에 미군의 탈레반 공습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 한 달간에 한 6에서 7차례 정도, 그것도 대부분 무인기를 사용한 공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일 밤부터 이 남부 요충지 칸다하르 인근에서만 2차례 미 전투기의 탈레반에 대한 공습이 실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도 23일 이번 공습에서 미군은 B-52 장거리 폭격기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이 B-52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카불 상공에서 목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탈레반 세력에 대해서 미군이 이 공습 빈도를 높이는 가운데 탈레반 세력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B-52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는 이 탈레반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미 군용기는 아프간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공습에는 현재 인도양에서 미군 철수를 지원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카타르와 바레인 같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탈레반을 이렇게 공습했을까요? 지난 20년간의 전쟁을 끝내면서 단계적 철수를 하고 있는 미군이 이 탈레반 세력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한 것은 이 아프간 전역에서 파죽지세로 진격 중인 이 탈레반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탈레반 진격의 규모와 속도가 미 국방부 수뇌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공습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미군이 아프간을 철수하는 것은 국제적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탈레반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하는 미국 내에서 이 탈레반이 우위를 보이는 아프간 상황을 월남패망에 빗대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과 이번 철수 사이에 유사성을 느끼는가, 이런 기자의 질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질문 자체가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되면은 월남패망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기자의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탈레반은 월맹군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월남 이 패망 때 같이 아프간의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사람들을 헬리콥터로 대피시키는 장면을 보게 될 상황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해서 철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아프간 철군을 단행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방침을 밝힌 다음에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미 언론들조차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여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소홀하게 다뤘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앞다퉈 타전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백악관이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항구적인 양국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국민을 위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 같은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고 이 아프간 보안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이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지난 6월 25일 미국을 방문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긴 하지만 아프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대한 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군 철수가 공식화된 이후에 이 탈레반은 급속하게 세력 확장을 해가고 있죠. 지난 21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탈레반 세력이 이미 아프간 행정구역 중에서 절반 이상을 점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수도 카불을 비롯한 34주의 주도 중에서 탈레반이 점령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이 탈레반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이런 진격 속도를 조금이라도 좀 늦춰보려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으로 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의 국토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대대적인 공습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레반은 현재 전체 국경의 약 90%를 장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22일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국경, 이란, 파키스탄과의 국경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타지키스탄과의 국경도 완전히 아군, 그러니까 탈레반의 통제하에 있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도 칼다르주 하이라탄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탈레반은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군의 아프간 철군 이후에 공세를 강화해가지고 대부분의 농촌과 소도시들을 손안에 놓고 또 대도시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군 측은 탈레반이 현재 아프간 420여 개 지역 가운데 절반인 210개 이상 지역을 점령을 했고 나머지 지역에 34개 핵심 거점을 압박해가지고 이 수도 카불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전도 없이 이들 농촌 지역 같은 이런 지역의 상당수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탈레반 세력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현재 점령 중인 영토에서의 평화 유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이 이런 신사협정을 깨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니까 미군 또한 탈레반을 향한 대대적인 공습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 아프간 정부하고의 또 탈레반 측이 이 권력 분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미군이 공습에 나서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부군하고 이 탈레반 세력이 현 상태의 분점을 유지한다 그러면 평화조약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 탈레반 세력의 국토 장악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이 탈레반 세력이 정부군 측하고 협상하지 않고 무력으로 전체를 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칸다하르의 아프간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미군의 공습이 정부군의 사기를 올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탈레반을 칸다하르시에서 멀리 쫓아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탈레반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습이 미군 철수 공약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설적으로 탈레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탈레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가지고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고 바그란 공군기지를 아프간군에 이양함에 따라서 미군은 제한된 상황에서 미군 철수가 완전히 끝나는 8월 31일까지 공습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95% 철군을 완료했고 현재 미 대사관하고 이 카불 공항을 지키기 위한 병력 650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프간 정부군하고 탈레반과의 휴전 합의가 실패를 했는데요. 그 직후인 19일 이 카불에 주재하는 15
7개 나라의 외교 사절과 또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대표들이 이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에서 군사 공격을 중지할 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세력 간의 이 평화협정 조인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공동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나토 대표단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도 들어갔고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탈레반은 평화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하일 샤힌 탈레반의 대변인은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불, 그러니까 아프간 수도에서 이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가니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아프간의 평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샤힌 대변인은 최근에 진행 중인 이 아프간 정부 대표단하고 탈레반 대표단 간의 이 평화협상에 이 탈레반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참여 중입니다. 그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 정부가 수립되고 가니 정부가 사라지게 되면 탈레반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과거 아프간에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어떤 정부도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권력 독점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단 첫 평화협정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양측은 타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협상을 이어가는 것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협정 체결까지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일단 탈레반이 현재의 가니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가니 대통령 측이 휴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탈레반 세력 측은 이건 탈레반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탈레반 측이 현재 가니 대통령의 사임 이후에 탈레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건 사실상 친탈레반 세력으로 구성된 아프간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까지의 길은 아주 험난해 보이고 멀어 보입니다. 비록 탈레반이 대외적으로는 전쟁에서의 탈레반의 성공은 싸움이 아닌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아무도 내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아프간 사태는 미군이 완전 철수한 8월 말 이후에 아프간 정부군이 어떻게 탈레반 세력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프간의 미래도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군은 8월 말에 미군 완전 철수 이후에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 등에 대해서는 현재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